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 뭐 계속 질질 끌다가 12시 30분경에 통과를 했어요. 결국은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겨우 14일 만에 통과됐어요. 14일 만에. 엄청나게 통과 빨리 이루어졌죠. 자, 1차 추경안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45일 만에 또 2차 추경. 한 해 추경을 2번 했습니다. 2번. 아마 추경을 2번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위기 때마다 추경을 통과하기는 했었어요. 2003년 이후에 그때가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17년 만에 1년에 2번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이 2번으로 거치지 않습니다. 3번으로 간다고 해요. 3번으로. 그렇게 되면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년에 추경을 3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요. 옛날처럼 IMF 때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기업이 막 무너지고 그런 극악한 위기도 위기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또 한 차례 더해서 2차례가 되는 추경, 추가경전 예산 또 짠다는 것은요. 지금이 위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위기 누가 만들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다 망쳤잖아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제가 아작이 났습니다. 아작이. 기업의 영업이익은 줄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안 뽑고 자영업자는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서민들은 빈익분 비익부 소득이 그만큼 또 떨어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나오냐입니다. 언제 나오냐. 돈 풀어서 지금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긴 해요. 그렇지만 돈을 이렇게 풀어서는 과연 소비가 진작이 될란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제한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주면 소비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가 소비를 하게 돼. 안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준다면 추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소비가 진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일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들한테 돈을 준다. 이것은요. 추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냥 대체 소비예요. 대체 소비. 안 그래도 그냥 소비할 건데 정부가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그냥 소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거는 부자들에게 기부를 받는데요. 기부를.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고 나는 기부할 의사를 표시를 하면 정부가 그 기부를 받아서 고용안정자금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저는 진짜 되게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경제정책이라는 것,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 불명확한 거, 불확실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부해라, 공무원들 다 기부해라 이건가요?
부자들 다 기부해라 이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 기부의 모델 자체도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어떤 모양은 아닌 것 같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기업도 이러지는 않죠. 기부를 받지도 않죠. 기업은. 예. 뭐 동아리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속도가 낼 것 같아요. 그죠? 국회가 통과가 됐으니까. 청와대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요. 기초생활수급자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이래. 5월 4일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들에게는 11일 열하루예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일반 사람들은 13일 날 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 가구 수는 2171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전체 소요 예산은 당초 소득 하위 70%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9조 7천억 원 정도 됐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까 14조 3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4조 6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4조 6천억 원이. 뭐 4.15 총선을 하면서 여도 야도 그죠?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 결과입니다. 이 4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요. 이게 부채, 국가 부채, 국채 발행합니다. 3조 5천억 원 국채 발행하고요. 추가 세출 조정으로 1조 2천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소비 쪽의 충격, 수요 쪽의 충격이 워낙 크고 공급망까지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살려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소비의 진작이 그렇게 일어날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게 총알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라의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무한정 있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나라의 국간이라는 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이게 하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요.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급 측면은 어떡합니까?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기간산업안전기금을 40조 원 만드는 것도 이번에 어저께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 40조 원을 만들어서 7대 기간산업에 뭐 공적 자금 같은 그런 형태의 돈을 붓는다고 하지만 40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IMF 외환위기 때만 해도 167조 8천억 원인가 그랬습니다. 167조 8천억 원. 지금의 위기가 금융위기나 저는 IMF를 능가한다고 봅니다. 역대급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뭐 기업들의 실적 중에 언택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 언택트, 온라인 뭐 이런 쪽의 어떤 기업들은 소비가 많이 돼서 기업이 실적이 좋았지만 반면에 직접 맞닥뜨려야 되는 곳에는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초죽음이 됐습니다. 당장 뭐 항공, 면세점, 여행사, 호텔 게다가 유가 폭락으로 정유사 어렵죠. 또 조선 지금 뭐 수주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자동차 뭐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 5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밑에 9천여 개 있는 협력업체까지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자동차 쪽에는
33조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말입니다. 그럼 천정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잘못 관리하면요. 진짜 이거 잘못 관리하면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돈 찍어내서 막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결국은요. 돈 계속 찍어냈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외국인이 만약에 탈출을 시작한다. 그때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외국인은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도 외국인은 뭐 2천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으니까 좀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면서 좋아지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났을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장담을 할 수 있을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나라는 절반이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분의 2잖아요. 그죠?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소비, 투자, 수출인데 결국 소비 부분에는 민간 소비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최소한의 소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